자, 최근에 업종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업종은 계속 올라가고 하락하는 업종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머니 마인드맵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업종 공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매일매일 공부하기 딱 좋고 공부하기 좋게 정리를 해주는 이 주머니 마인드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인가요? 네, 이번 상반기에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기대감이 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 업체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정말 많은 종목이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먼저 마인드맵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구분을 해주셨나요? 네,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하반기 전망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네. 그리고 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관련주의 옥석 가리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내용 옥석도- 끝까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옥석도 황성수 매니저가 다 가려줬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반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녹색의 큰 글씨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네. 상반기에 모든 업종이 공급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재봉쇄 영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완성차 부품 업체가 있는데 완성차 쪽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반면에 부품 업체들은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공급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고마진 차종인 현대차 같은 제네시스나 그렇죠. SUV나 전기차 쪽에 이런 생산이 좀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가격도 올리고 인센티브도 10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완성차 업체 쪽은 상당히 좀 기대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좀 공급이 워낙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동안 있던 그 재고들을 많이 소진했고요.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부품 업체들의 이런 좀 완성차 업체는 공급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가동률에 회복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몇몇 그 부품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주춤한 흐름이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이제 좀 반대되는 흐름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계가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자, 하반기에 대한 자동차 업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완성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완성차 쪽은 생산 물량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의 생산이 제한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저거죠. 이제 네.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부족이 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는 가전제품이나 PC 쪽에도 많이 쓰이는데 이쪽에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차량용 쪽에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지난 6월부터 현대차 기아의 국내 공장에는 정말 오랜만에 주말 특근까지 좀 시작되었고요. 예. 네, 이 정도로 최근에 생산 물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늘면은 그만큼 또 실적에도 상당히 좀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에 대해서 워낙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크다 이게 보니까 살짝 걱정됩니다. 예, 네. 수요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신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는 거의 할부로 많이 사기 때문에 오토론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럼요. 자동차 구매하는 걸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워낙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소비의 둔화보다는 대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고 앞으로 최소한 향후 1년 정도는 이 대기 수요가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예. 네,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빼고도 이제 밀린 주문이나 인센티브 재고를 고려할 때 단기 수요에 대한 둔화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둔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생산 물량이 증가가 되고 우리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동차를 사는 게 현실적인 일인가라는 그 첫 번째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밑에 이제 또 하나 그다음 진하게 부품 업체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네. 부품 업체들은 이제 완성차의 재고 소진 속도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밀린 주문을 거의 뭐 재고를 좀 소진하면서 공급했었는데요. 최근에 재고를 많이 소진하다 보니까 다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부품업체들이 계속 좀 조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실적도 저점에서 반등이 예상되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부품주들은 뭐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거의 뭐 대부분의 부품주들이 네,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의 이 하반기 전망까지 좀 들어봤고, 하반기 전망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뭐 투자 전략은 일단 뭐 실적에 기반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그러니까 투자 성향상 나는 뭐 좀 변동성보다는 좀 꾸준하게 좀 중장기로 네. 좀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완성차를 부품업체보다 좀 더 네, 좀 관심 있게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단 실적이 탄탄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도 좀 완화되고 있고 물량이 늘면서 사실 좀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가장 큰 건 바로 물량 회복입니다.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부품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완성차의 재고 축적이 좀 제한될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예전에는 재고를 많이 쌓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로의 좀 전환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일단 뭐 재고를 좀 적게 좀 네,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자동차를 판매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추진하다 보니까 네, 재고를 좀 적게 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완성차가 뭐 좀 네, 중장기로 보더라도 실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완성차는 좀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나 이런 네, 뭐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품이 좀, 네,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둔한데요. 근데 탄력성 측면에서는 네, 부품 업체들을 좀 보는 게 나은데 일단 완성차의 생산 회복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부품 업체들도 네, 다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슈가 있는 이런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선별적인 접근. 그래서 특히 뭐 현대차, 기아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를 좀 보시는 게 낫고요. 네. 그래서 부품주 중에는 뭐 GM이나 뭐 해외 업체 쪽에 비중 높은 업체도 많은데 현대차, 기아를 보면은 상반기 때도 보면은 다른 그 경쟁사 대비 상당히 좀 생산 회복세가 좀 빠른 편이고요. 네. 뭐 업계 최저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때문에 그만큼 네, 매력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EGMP라고 그쵸. 네, 이게 전기차 쪽의 플랫폼인데요. 네. 이제 아이오닉 6가 얼마 전에 좀 공개됐는데 앞으로 뭐 EV9도 이제 공개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EGMP를 활용한 여러 네. 가지 차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아이오닉 6 진짜 이쁘더라고요. 예. 네. 저도 뭐 사고 싶던데요. 진짜 사고 싶고 뭐 예. 이제 아이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EGMP 쪽에 이제 대량 양산이 이어지면서 또 수혜가 기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네, 방안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에 네, 미국 투자가 확대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네, 수혜주로서 대표적으로 화신과 SL이 떴는데 네. 이 두 종목도 네, 뭐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부품까지 그리고 선별적으로 봤을 때 실적으로 기반한 종목들이 완성차로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옥석을 가려주신 것 얼마나 가려주셨는지 관련주들 진짜 많거든요. 자동차. 네. 어떻게 옥석을 가려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좀 시간 관계상 네. 뭐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을 제가 한 4종목 정도 선정했는데요. 예. 네, 그냥 뭐 간략하게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네, 그래서 현대 현대 오토웨버네요. 오토웨버가 있고요. 네, 현대 오토웨버는 국내 유일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네, 전문 기업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의 네, 소프트웨어 3사를 그 합병한 회사고요. 네, 전기차 도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네, 보급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에 그 이제 신공장 증설 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조지아 공장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예. 네, 이 현대 오토웨버가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네, 보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네 2분기 실적이 되는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의 네, 커넥티드 카 쪽에 서비스 확대되고 있고, 저 내비게이션의 매출이 또 늘면서 그만큼 네,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수급도 연기금 등 기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네,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만도. 네, 그리고 네 만도도 제가 좀 빨간색 큰 글씨로 키웠는데요. 네. 네, 만도는 네, 2분기 실적은 좀 주춤한데 하반기에 되게 되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주춤한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중국 법인의 네, 가동률이 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현대차, 기아는 물론이고 이 회사도 테슬라 쪽에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 테슬라 쪽의 매출 비중이 계속 늘면서 그만큼 큰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L을 살펴볼 건데요. SL은 자동차용 그 LED 헤드램프를 공급한 업체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LED 헤드램프가 이제 전력 소모량이 적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공급이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 쪽에 LED 램프가 적용되고 있고 특히 고급 차량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LED 헤드램프의 적용이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SL은 이번에 뭐 조지아 공장에 이제 투자 소식과 함께 저는 좀 기대감도 크고요. 미국 법인 쪽에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그 아이오닉 6나 그 EV9 같은 이런 그 전기차 쪽에 샤시라는 부품을 그쵸.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2016년 이후에 올해가 최대의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뭐 미국 쪽에 투자로 해서 상당히 수익 기대감 높은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큼지막하게 빨간 글씨 강조해 주신 게 현대오토에버, 만도, SL, 화신이고요. 이제 대부분이 부품 업체인데 화신하고 S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지금 접근하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매물 구간에 약간 진입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성장 기대는 종목이니까 뭐 그런 좀 눌림목을 활용한 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탑픽 종목 골라 주셔야죠. 네, 뭐 이 중에서 탑픽은 제가 현대 오토웨버를 선정해 봤는데요. 예. 뭐 최근에 뭐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래차 쪽에 비중이 계속 늘면서 그렇죠. 상당히 높은 성장 기대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오토웨버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뭐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M&A 이야기 나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힌트를 조금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히려 현대 오토웨버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주들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율주행은 아직은 그 레벨 3 단계에 지금 있고요. 앞으로 레벨 단계가 좀 점점 높아지면서 그만큼 좀 기대감도 크고 지금 보면 부분 자율주행은 지금 출시된 신차들이 거의 뭐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 감안할 때 앞으로 뭐 매출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뭐 현대 오토웨버처럼 탄탄한 실적이 받쳐진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 자동차 섹터 살펴봤고요. 오늘 탑픽 종목은 현대 오토웨버였습니다. 자, 주머니 마인드맵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스며상한가 오늘 스페셜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